이 친구는 정말 물만 넣어주고 있는 친구예요. 1년 정도 된 친구인데 이제 번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꽂이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경식물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고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식물 키우는 게 처음이라서 물을 언제 주는지도 몰라서 좀 키우기 쉽게 좀 만들고 싶으시죠? 물에서 키울 수 있는 수경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경식물을 막상 만들려고 하니 방법도 모르고 흙을 털다가 수도가 막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시게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기분 굉장히 좀 잘 압니다. 흙을 터는 게 원래 좀 힘들고 수경식물에 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경식물을 키우는 포인트를 모르시고 만들다 보니 뿌리가 썩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식물이 또 음식물 쓰레기가 돼서 나는 이제 식물 못 키워, 난 똥손인가 봐 이러면서 식물 키우기를 아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수경식물 비료 사용도 몰랐었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사실 1년 전에 제가 수경식물을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물만 넣어주고 있는 친구예요. 1년 정도 된 친구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끼 같은 게 많이 껴있긴 한데 식물 자체는 나름 나쁘지 않게 잘 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끝에가 조금 마르기 시작하긴 했는데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번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꽂이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경식물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고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법을 좀 알면은 수경식물을 위한 식물 비료 주기, 수경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하니까요. 식물을 죽이지 않으면서 흙없이 키우고 해충과 이제 물 주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역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의 흙에서만 키우던 식물과 달리 조금 다른 식물 키우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흙은 어차피 한 번에 안 털립니다. 털 수 있을 만큼 털고 최대한 많이 털고 겉에 흙이 조금 묻어 있더라도 일주일 정도 매일 물을 갈아주시면 자연스럽게 흙이 빠져나와요. 이때 물러진 뿌리랑 이런 것도 같이 좀 털어주시고 수도에다 이제 흙을 털 때는 최대한 적은 흙을 이제 예를 들어 양파 뿌리에 붙어 있는 흙 정도의 느낌을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흙을 잘못 털면은 우리 집 하수도 막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밑에 하수도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물을 갈아주는 시기는 물과 이제 뿌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비료를 사용할 때 그 다음날에 좀 갈아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끼가 올라오거나 뿌리나 이럴 때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을 갈아주시는 것이 좋고 평소에는 그냥 물을 추가해주는 형식으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수경식물용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좀 다시 알려드릴 텐데요. 좀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애초에 좀 이런 큰 페트병 같은 데다가 물을 담가 놓고 한 1000대1 비율로 기존에 이제 있는 수경식물용 영양제를 주거나 이런 형식의 하이포넥스나 다양한 식물 영양제를 사용해서 여기에 한 반 정도 타고 물 타주면은 어느 정도는 식물 키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물에는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양제를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페트병에 이제 물을 희석해서 만들었다 하시면은 물을 전체를 다 비워놓고 그 물을 하루 정도 담가놓고 그 다음날 바로 빼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물을 왜 빼야 되나 좀 싶으실 텐데 그 이유는 이제 영양제가 물의 염도나 이제 pH라고 하는 산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서 이제 식물은 굉장히 좀 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물에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밸런스가 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이제 pH 농도와 염도가 이제 변하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경식물용 비료를 사용한 후 하루 정도 넣었다가 무조건적으로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넣어주시고요. 아니면 정말 간단한 거 보는데 이런 식으로 수경식물 용기가 있다면은 이런 이제 액체 비료를 사용해서 한 2방울 정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날 갈아주셔도 충분히 식물 영양에 도움이 됩니다. 3번째는 뿌리는 어둡게 온도와 환경은 여전히 중요하다 입니다. 수경식물이라고 해서 식물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뿌리가 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꽂이를 하는 친구인데 유리 밖에다가 종이봉투를 놔서 좀 어둡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야 이제 뿌리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수경식물이에요. 그래서 온도나 이런 환경을 좀 잘 갖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식물 자체는 이제 흙에서 사는 것이 제일 건강하긴 하지만 수경식물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물꽂이라는 이제 식물 번식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식물 키우는 다른 방법을 개척하는 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어떤가요? 이제 뭐 가을 겨울철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경식물 이제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네, 식물을 원래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거뜬히 만들 수 있으시겠지만, 식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영상도 있고요, 여기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좀 보시고 참고해서 만드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집에 좀 일조량이 부족하다 하시면 제가 추천해주는 영상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